이제야 가족이구나. 뭔가 내 안에 텅 비었던 게 여기 뭔가 내 안에 텅 비었던 게 채워지는 느낌이구나. 그 법으로 묶임으로써 내 마음이 B컵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어컨 소리가 살짝 거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끄면은 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여러분들 살짝 거슬리시더라도 그러려니 하는 미덕. 우와 대박. 빨래개 거 너무 많아. 빨래개기 콘텐츠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 영상을 접해서 몇 개 보다 빠져들었습니다. 꽤 많은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제가 결혼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는 상태라 더 빠져서 본 것 같습니다. 한 두어 번 빠지셨네요. 그러다 한참 후에 강강님이 아이가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이 없이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에도 들었던 생각이 아이를 안 낳으려면 굳이 왜 결혼을 했을까? 그냥 동거하고 연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하러 법적 서류로만, 즉 법률로만 엮여 계약관계에 묶여있기만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 궁금해서요. 대화법이 서툴렀다면 죄송합니다. 불쾌하다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궁금증이 생긴 이유는 제가 곧 처할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어서 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말년의 고독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처할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신 건지, 혹시 지금 동거 중이신데 동거인께서 어머 결혼이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꺼내신 건가요? 애를 낳을 생각은 없지만 결혼이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뉘앙스로 MRC를 잡으신 건지, 사연이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짤딱만 해가지고 솔직히 지금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는 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궁금한 것은, 아니 애도 안 낳을 거면서 뭐다로 결혼을 해가지고 법적으로만 엮여가지고 피곤시럽게 살고 있느냐.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결혼을 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말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요. 저는 결혼이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결혼했을 때 초기에는 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말기가 아니라 결혼을 하고 이제 최근에 와서 내가 왜 결혼이라는 걸 했고 이 결혼을 선택을 했구나라고 요즘 나이 들어서 느끼는 이유는, 물론 기본 밑바탕은 사랑이 잔잔히 깔려 있어야죠. 이거 되게 기본인데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는 결혼하잖아요. 존버가 너무 힘들어요. 주식도 봐봐. 물타기 벽타기도 기본적인 믿음이 깔려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카카오를 못 하잖아. 왜? 별로 없으니까. 결혼할 때 한만 조건이 좋아봐요. 사랑이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꼴배기 시름이가 여기가 덕지덕지 다 붙어요. 버티지를 못해. 존버가 안 돼. 사랑 없는 세상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왜 했느냐, 우리 이찬승 선생님께서 제가 가진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람이 100%는 없어. 완벽이라는 건 없지만 정말 완벽에 가깝게 우리 이찬승 선생님께서 나의 결핍됨을 귀신같이 알고 그거를 채워주셨다. 거의 뭐 종교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제가 요거 결핍이 뭔지를 얘기를 하면은 어머? 하고 교집합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사람이 신기한 게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결핍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결핍이 어디로 튈지 몰라. 사방, 팔방, 칠레레, 팔레레, 동서남북으로 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결이 튄단 말이에요. 봐봐봐. 내 얘기를 들어봐봐리. 누군가는 살면서 난 너무 가난하게 컸어. 경제적으로 진짜 돈구멍이 찢어지도록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그 친구는 뭔가 이상형이 부유한 사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진짜 너무 안정돼야 돼. 그런 사람 아니면 안 만나고 그럴 것 같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너무 좋아요 라고 결을 튀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 꼭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는 사람이 있어. 상황이 좀 안 좋고 비슷하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자꾸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람의 그 결핍이 보이는 거야. 왜냐면 공감이 가거든요. 그 상황을 알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뭐가 힘들고 괴롭고 너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가고, 여러분 동정도 그게 정이에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런 친구한테 끌려가지고 같이 결혼을 해. 그리고 나는 생활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나 말고 나랑 비슷한 이 친구를 위해 더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력이 여기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핍이 가난이라고 해도 튀는 방향이 요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핍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뭐 방금 말했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인정 욕구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부모님한테 뭔가 인정을 못 받았다든지 애정 결핍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또 아니면 뭐 외적인 걸로 결핍이 있는 분들이 요거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진짜 결핍도 다양하고 결이 튀는 방향이 다양한데 그 결핍이 내가 살아오면서 내 환경이라든지 내 친구, 내 배우자한테 그게 투영될 수 있다는 거,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진짜 나중에 알았어요. 나도 스스로 인정을 안 했어. 왜냐면 싫잖아. 누가 결핍이란 단어를 좋아해요. 나도 막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특히 막 유튜브 보면 정신과 의사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릴 때 환경이 살아오면서 뭘 많이 반영하고 뭐 그렇다. 아닌데? 그거 되게 선입견인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저래? 난 그렇게 안 컸잖아. 근데 이제 커가면서 제가 결혼도 해보고 이제 올해 40이 돼보고 느끼는 거는 그렇구나. 이게 의사 면허라는 게 몸속 쳐가지고 딴 게 아니었구나. 역시 전문가 말은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구나. 아닌 사람도 있겠죠. 다행히 너무 결핍 없이 잘 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결핍은 아버지였어요. 아빠. 저희 아버지는 좀 에바셨어요. 다른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에바였어. 영어 이름이 잉글리시 네임이 에바였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재미지신 분이었어요. 제가 아빠도 많이 닮았고요. 말투 같은 것도 아빠, 엄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빠도 굉장히 많이 닮았고 발 볼 넓은 거 있죠. 이것도 아빠 많이 닮고 가슴도 아빠 닮고요. 빼다 박은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굉장히 쾌남이셨어요. 즐겁고 유쾌하신 분이었는데 집안에서 가족끼리 유쾌하면 참 좋을 텐데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여성분하고 유쾌하게 통쾌하셔가지고 유쾌는 유쾌한데 결이 다른 유쾌함을 가지신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잉글리시 네임이 에바가 되셨고 제가 뭐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확이나 경제적으로 적과 꿀이 흐른다든지 그러진 않았겠죠. 정서적으로도 분명히 뭔가가 결핍이 있었을 것이었으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여사님께서 부바자 여사님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거를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메꿔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나이대야 우리 엄마가 진짜로 굳은 일 많이 해가면서 저랑 남동생을 큰 뭔가 힘듦이라든지 그런 거를 못 느끼게 예쁘게 키워줬단 말이에요. 고맙잖아 감사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나는 주어진 환경에 비해 진짜 삐딱선 안 타고 시내로 안 먹고 잘 컸다. 이 정도면은 최고의 아웃풋이고 가성비라는 단어는 별로다. 뭐 어쨌든 간에 나는 굉장히 결핍이 없이 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엄마가 너무 슬퍼하고 아버지께서 뭔가 조금 채워주셔야 하는 부분이 마디 점프가 돼서 넘어가다 보니까 나보다 10살이 많았던 우리 리동무한테 끌린 거고 왜냐면 연애할 때 진짜 우리 리동무께서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봐봐. 내가 지금 이거 에어컨 켜고 뭐 하는 것도 밖에서 남편이 어머 비가 오네? 에어컨 띡 밖에서 켜주고 막 그러거든요. 연애할 때는 얼마나 그게 더 심했겠어요. 이렇게 챙겨주고 막 보호하는 게 정말 막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다 못해 오바로코 치듯이 막 그렇게 챙겨줬었는데 그게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뭐야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왜 이렇게까지 나를 간섭하고 옥죄는 거야? 라고 느낄 수도 있었던 부분이 나는 그게 편안한 거야.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연애를 할 때에도 그렇고 지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런 조건 없는 애정이나 사랑 이런 거를 처음 받아본 거고 이 행위를 나는 적어도 애정이고 사랑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리동무와 결혼을 하고 사랑을 느낀 게 아닐까. 어머 주책이다. 무슨 사랑이란 단어까지 나왔는데 진짜 제가 연애할 때 되게 심했단 말이에요. 지랄이. 의심종자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별로였어. 그냥 뭐 툭하면 오빠 헤어져. 오빠 나 여기서 내려줘. 차 세워. 나 집에 갈래. 그래도 애가 눈치가 있어가지고 아무 데서나 어디 고속도로에서는 내려달라고 안 해. 딱 봐서 어머 마을이다. 시내다. 버스 정류장이다. 그러면 오빠 나 내려줘. 나도 눈가리가 있으니까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남편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받아주고 그 지려를 다 받아주고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무서웠어. 이 사람이 나한테 복수하려고 결혼하는 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를 안고 간다고? 연상이 주는 안정감이 라든지 편안함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모든 연상이 그렇진 않겠죠. 저는 리동무가 특화돼 있다, 특수한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로 지난 과거를 제가 딱 떠올려 봐도 저는 연하를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있었어도 오래 못 갔어. 물론 이제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에서 지웠어. 싹 다 지워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결론이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했던 사람이고 그런 보살핌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결핍이 심한 결핍 덩어리였던 거예요. 사연자분이 말했던
한번 법적으로 엮였다. 서류로 뭐하러 엮이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법적 서류로 엮임으로써 이제야 가족이구나. 뭔가 내 안에 텅 비었던 게 뭔가 내 안에 텅 비었던 게 채워지는 느낌이구나. 그 법으로 묶임으로써 내 마음이 B컵처럼 꽉 차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 법적 서류에서 오는 안정감이라든지 소속감에서 행복을 느끼는 결핍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맞다. 나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옳고 그르다는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유어 셀프예요. 선생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왜냐면 사람마다 결핍이 다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꼭 뭐 결혼을 안 해도 동거만으로도 여기가 꽉 찬 느낌이 날고 안정감을 느껴라고 한다면 안 해도 돼요. 나는 동거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러면 그 감정을 두 분 다 느끼면 아무 실용도 안 하다고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왜 해야 될까요? 아이를 왜 낳아야 하나요? 이거에 대한 문제의 답을 다른 사람한테 찾지 마세요. 그 기준조차도 남한테 찾지 마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답이 나온다니까 나머지 인생이 피곤해져요. 내 주변에도 결혼해서 애 안 낳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왜 결혼했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까지 가는 생각이 너무 힘들고 멀다 그러면 내 결핍이 뭔지를 먼저 찾아봐요. 그리고 애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의 성취나 목표에 따라서 안 낳는 분들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못 갖는 분들도 요즘은 많아요. 우리가 남의 개인사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집 뚜껑을 막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지붕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자기가 뭐 물어봤지? 말년의 고독사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물어봤었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거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앉아서 빨래 깨면서 토크바리를 떨고 있겠지요. 근데 불안하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빨래 깨면서 유튜브로 돈 벌고 일하면서 개발이 땀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계속 뭘 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조금 줄어드는 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웃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제 노후입니다. 노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라든지 그런 거 스킵 없이 쭉쭉쭉쭉 틀어놓고 봐주시면 제 가사에 큰 도움이 되리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빨래 갠거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쭌쭌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